왜 큰돈은 더 쉽게 사라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주식을 고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혹은 원금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잃지 않고 법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보통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종잣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2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만들겠다. 종잣돈 2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는 얼마 만에 150%의 이익을 올려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급상승 종목에 제대로 올라탄다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연이든 실력이든 일시적으로 5천만 원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5천만 원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5천만 원을 유지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설령 운이 좋아서 5천만 원으로 돈을 불렸더라도 다시 1억 원에 도전하다가 5천만 원을 유지하기는커녕 자산이 4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더 운이 좋아서 1억 원까지 곧바로 성공하더라도 투자자가 그 돈을 모두 인출하지 않는 이상 본래의 자산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런 모습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저 역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투자자의 투자 그릇 크기가 자산 증가분만큼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돈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권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큰 돈을 손에 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탕진하고 불행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쩌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당첨자 사례보다 불행한 사례가 더 부각되어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느닷없이 들어온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투자 그릇은 여전히 작아 아직 큰 돈을 담을 정도가 아닌데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해 흘러 넘치고 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 즉 아직 그릇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분에 넘치게 받을 경우 이를 주체하지 못해 삶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기 십상입니다. 자신의 크기를 키우려면 먼저 경험과 내적 성장으로 투자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그릇이 작을 경우 흘러넘쳐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자신의 그릇 수준에 맞춰 자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천만 원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운 좋게 수익이 나서 1억 원이 되었다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5천만 원조차 담을 수 없는 그릇이니 1억 원이 생기면 당연히 그 돈은 조만간 사라지고 말지요. 자산이 크게 불어나려면 장기 투자를 하면서 기업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투자한 기업의 성장만큼 제 자산도 불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투자 방법을 바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기 투자는 소위 우량주를 사두고 무작정 길게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투자 원칙에 따라 해당 회사가 보유한 자원으로 물리적 성과를 창출하기까지 그 과정을 기다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투자 원칙은 간단히 말하면 성장하는 산업에서 부자가 될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확실한 산업과 회사에 투자할 경우 중간에 마이너스 5%가 오고 그 이상 하락하더라도 2, 3년 동안 해당 산업과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시점이 왔을 때 충분한 수익을 내고 팔면 5억 원이 10억 원이 되고 다시 20억 원으로 바뀝니다. 더러 그렇게 투자하는 사이 단번에 급등하는 주식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투자자는 많은 세금과 수수료를 비롯해
잘못 들어간 탓에 벌어지는 손실로 인해 가랑비에 옷이 홀딱 젖기도 합니다. 반면 저는 중간에 평가 손실이 나도 산업과 회사를 확신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많은 수익이 따릅니다. 굳이 제 이야기가 아니어도 시장에서 이미 커다란 성공을 거둔 국내외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 중 빠르게 차선을 변경하듯 이쪽 저쪽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투자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 대가들은 대부분 차분하고 느릿하게 투자해 커다란 자산을 만듭니다. 주식시장은 돈을 벌려고 덤비면 손실을 보는 곳이고 빠르게 벌려고 하면 빠르게 자산을 잃는 곳입니다. 반대로 해보십시오. 분명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돈을 벌려고 덤비지 말고 원금을 지키기 위한 투자를 하십시오. 더 빠른 차선을 찾지 말고 목적지로 정확히 데려다줄 차선을 타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만날 겁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벌써 그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새로운 방법을 찾아 고생하십니까? 정답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장기 투자가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가치 투자란 싸게 사서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산업에 속한 멋진 회사를 적정 가격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의 정의입니다. 정말로 좋은 투자처는 수요가 많고 가치가 높게 매겨져 있어서 잘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강남 부동산이 불패 신화를 오랫동안 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저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아 그곳에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값이 싸다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10채 사느니 비싸도 강남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이 관점을 주식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핵심은 탁월한 회사를 적정 가격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튼튼한데 미래 전망까지 밝아 누가 봐도 좋은 회사라면 싸게 거래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어려운 주식 책을 읽거나 전문 회계, 재무지식을 바탕으로 투자해서 자산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 덕분에 큰돈을 번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제게 큰 수익을 안겨준 것은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 덕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이 크게 성장할지 따져본 뒤 그 안에서 최적의 회사를 찾아냈을 때 높은 수익이 찾아왔습니다. 투자할 때는 인수하고 싶을 만큼 탐이 나는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회사의 주식은 갖고 있어봐야 마음만 불편할 뿐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회사는 주식을 매수해봐야 오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을 사서 좀 더 오르면 팔아치우는 식의 매매를 하면 주식 수급과 당장의 인기,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보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상 좋아 보이는 것, PER이 낮은 것, 그리고 TV 경제 방송이나 온라인 전문가들이 투자 지표만 보고 예측한 것을 추종해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경영자 지분율이 높고 현재 부자 회사이면서 앞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만한 회사 중 실제로 인수하고 싶은 곳에 투자하면 주식으로 크게 손실을 보거나 마음고생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고 파는 매매 개념으로 주식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로 인해 성장할 산업을 찾은 다음 또 그 안에서 통째로 인수할 회사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투자를 하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심리적 안정과 월등한 수익률을 경험할 것입니다.